신용환 지방시대의원의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네. 자, 뭐 이제 통일교 의혹 얘기가 지금 좀 어제부터 더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전재수 전 장관 사표가 수리가 됐으니까 전 장관 어제 귀국하자마자 불법 수수는 없다라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 제가했는데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의혹에 대해서는 네. 털고 가는 게 국정 전반적인 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그 길이겠죠. 전재수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또 이것의 그 파급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우선 그 이 본질이 통일교 정교 분리를 위배해서 어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더 큰 거는 이거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즉 통일교 관련된 자들을 네. 민주당 부분만 쏙 빼고 수사를 해서 전체 특검이 형평성을 잃었다, 공정성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전개를 펴다 보니까 단 그 김건희 특검 하나가 아니라 3대 특검 전체에 대한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즉 윤영호 씨의 발언 하나로 인해서 네. 전체 특검이 마치 어떤 민주당을 위한다든지 어떤 뭐 진보층을 위한다든지 이런 황당한 논의로 변질되는 것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단호한 의지로 3번에 걸쳐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 엄청난 단호한 결기를 보인 거죠.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 부분. 그래서 몸통을 흔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어제는 통일교 쪽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윤영호 행위는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과하면서도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이게 점점 이제 사실은 왜 이런 동기 발단 시점을 잘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호 씨가 2018년 경에 경부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선문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이분이 특이하게 석사 박사를 불교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교리와 그 불교에 대해서 나름 그 내부에서 탁월한 논리를 만든 사람이죠. 네. 특히나 이제 아들들과 3남, 4남, 7남과 혈투를 벌였단 말이죠. 참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독생자론이라는 것들을 독창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독생녀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죠. 이걸 주창했던 사람이 윤영호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부상하면서 세계 선교 본부 라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본부장으로서 전체 총괄을 하게 되고 엔간한 그 조직들을 다 그 밑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아주 썬파워가 됐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약 17개 나라 이상의 그 본부 지혜가 있으면서 엄청난 실권을 발휘했는데 뒤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터졌어요. 2023년 5월 경에 이제 실세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이 진행되고 올해 6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출당 조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처음에 얘기한 게 8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실세로 있을 때 이제 본인들의 어떤 영역을 구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사람과 뭐 자산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수수색이나 자기 가족들, 개인들 것까지도 예상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기 방어 본능 그리고 내부에 이미 이제 실세들 간에 일종의 그 옛날에 왜 그 왕자의 난 하듯이 CEO들 간의 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너 뭐 비유하자면 오너인 한학자 참어머니가 있고 CEO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정원주 씨니 뭐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들 간의 분란 이런 속에서 자기 방어적인 자기 보호적인 A파, B파, C파 막 있는 거잖아요. 그 갈등이 이 처음에 논의가 불거지는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영호는 윤영호대로 지금은 통일교 실세 지금 윤영호 쪽에서 넘어가 있는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대로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한 그 가운데 지금 윤영호의 진술이 알려지게 되고 이게 국수본 수사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 흘러왔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추정을 하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 시점을 보면 올해 8월 달입니다. 윤영호 씨를 공식적으로
출당시켜야 되겠다 등등등 통일교 내부에서 세게 나온 게 올해 6월달 그쯤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일종의 떨려나는 아웃이 되는 상황에서 통일교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었겠죠. 배신감. 그다음에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서 조사를 세게 들어오는 그 부분을 방어 기제가 작동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개인이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를 계좌 추적이나 뭐 여러 가지 다 막아야 된다는 본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종의 보험 물타기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쪽만 한 게 아니다, 이쪽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양쪽으로 통일교는 보험을 들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자기 부분을 방어하고 억울함에 대해서 통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천적으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 시점으로 보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래서 8월에 여야 사람들을 이제 막 소위 부른 거죠. 특검에서 뭐 5명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참어머니 그 한학자 씨가 구속이 안 됐을 때죠. 그 뒤에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러면 내부 장악이 어떻게 됐어요? 본인은 완전히 배제되는 꼴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의 그래도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본인은 구속되고 다른 경쟁자들은 구속이 안 돼 있고. 그렇죠. 하나 총재가 또 구속이 되고. 총재는 뒤에 구속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세력의 판도가 바뀌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을 처음에 불었다가 또 입을 닫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본인의 구형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맨 처음에 정교 분리를 위배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엄히 조사하고 처벌해라 하고 다시 이제 법정에서 최후 진술 그 앞에 마지막 네. 공판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때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윤용호와 통일교 지금 보면은 통일교와 윤용호를 동일시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네. 그 안에 어떤 암투와 권력 다툼이 예. 있었고 그 사이에서 윤용호의 심경 변화나 아니면 개인을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이름을 얘기를 했다가 뭐 안 했다가 예.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또 결국 최후 진술에 안 나오고 이런 상황. 그래서 최후 진술에서 왜 안 했을까? 뭐 언론 제목에도 있더라고요. 네. 왜 진술하지 않았을까? 이 실명을 댄다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자 보세요. 본인이 딱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 뭐냐면 그 정도 하고 일종의 이제 옆구리 푹 찌르면 어이쿠야 하고 놀래서 발 빼고 본인하고 뭐 플리바게닝이 됐든 뭐가 들어온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라 네. 거꾸로 그래? 알았어. 단호하게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서 처벌해라. 네. 라고 전공법으로 딱 나가시잖아요. 아마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받고 이런 게 나오는 걸 보고 소위 말하는 육참골단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 살점을 내주고 네. 뼈를 취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핵심들이 누가 돈을 어떻게 받았다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건 제가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그건 것이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게 수사 진행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정도 각오를 당연히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 질서가 너무나 많이 심대하게 훼손됐다. 그러면 종교가 이제 정치 영역에 들어오고 국민들 어떤 가치적인 판단 이 부분까지 흐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큼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원칙대로 해라라고 아주 강하게 나가니까 윤영호 씨 판단에 자 이렇게 강하게 나갔을 때 그럼 다시 수사가 다 전면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다시 혼자 싸우는 형국이 됐잖아요. 통일교에서도 꼬리 자르듯이 자기를 팽개치고 그러면 결국 자기만 남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맞설 수 있을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최후 진술에서 사실 그때 뭐 명단이 공개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공개가 안 됐고 예고를 했죠. 사실은. 예고를 했었는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가 정말 본질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칙론으로 아주 불판한다. 강공 드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네. 가장 당황한 건 누구겠어요? 윤영호 씨가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윤용호 그런데 씨. 이제 어제 그러면서 예. 특별 전담 수사부가 이제 설치됐잖아요. 수사부 설치되자마자 어떻게 바로 됩니까? 윤용호 찾아가서 바로 예. 가서 방문 조사하잖아요. 그렇네요. 그 뜻을 잘 읽어야 되겠죠. 바로 가서 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루 이틀 3일 여유를 두면 자기들이 변호인 접촉 기타를 통해서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내용이. 예.
그러니까 그 여지를 두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러고 수사팀이 23명인가 그럴 거요. 인원이 많을 거예요. 네. 바로 가서 진술에 오염이 없도록 당신 그대로 진술해라 하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네. 대통령 지시사항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강력한 의지대로 법대로 처벌하겠다. 네. 누가 되든 간에 아하.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그 의지를 표명하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윤영호 씨도 딴소리, 딴 얘기 뭐를 바꾸거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